자,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돈이죠. 돈이 있어야만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때 기업에 돈이 없다면 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요. 조달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죠. 돈을 꾸오거나 아니면 투자받거나. 돈을 꾸오게 되면은 기업은 채권자에게서 돈을 꾸오는 거고, 그러면 뭐 회계 계정 과목으로는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채와 같은 계정 과목이 뜨겠죠. 그러면서 부채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에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주에게서 투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에게서 투자를 받게 되면 그걸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회계에서는 부채 또는 자본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용어를 살짝만 다르게 써요. 자,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돈. 이건 내 돈. 이건 내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 자본이라는 것을 재무관리에서는 자기 자본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자기 자본. 이건 내 돈.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의 돈 꾸온 거는 남의 돈이니까 얘를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타인 자본. 얘는 남의 돈 꾸온 거. 그 다음 자기 자본은 내 돈 투자한 거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돈을 꾸오거나 아니면 투자받거나 하는 것이 곧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얘기이죠. 이런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재무상태표의 대변 쪽에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면 뭐 최초에는 물론 기업의 현금으로 돈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금고에 돈으로 쌓아 놓으려고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잖아요. 조달한 자금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죠. 그러면서 조달된 자본을 이용한 어떤 자본의 운용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본의 운용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자본의 운용에 대한 얘기는 우리 BS에서 차변 쪽에 나오는 거죠. 조달된 자본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최초에 원재료를 구입하겠죠. 구입된 원재료를 기계에 집어넣어서 굴려가지고요. 제품을 만든 다음에 팔겠죠. 자, 그러한 원재료를 처음에 구입할 때에 만약에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 부채 쪽에 매입 채무와 같은 계정 과목이 뜰 거고요. 그 원재료 사오게 되면 내 창고에 있으면 걔는 원재료, 만들고 있으면 제공품, 다 만들었으면 제품과 같은 재고 자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원재료를 우리가 사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기계장치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런 기계장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유형 자산과 같은 것으로 회계에서 분류하죠. 기계에 넣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창고에 쌓여 있으면 나의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고, 자, 걔를 팔면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팔았는데 만약에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채권과 같은 계정 과목이 생기겠죠. 물론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어떠한 특허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특허금과 같은 무형 자산도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굴려가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아직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비용과 같은 계정 과목도 뜰 거고요. 만약에 그 비용 발생하기 전에 돈을 먼저 줬으면 선급 비용과 같은 자산도 뜨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업과 관련된 어떤 유동 자산들도 생기는 거고요. 영업과 관련된 유동 부채들도 뜨는 거죠. 더불어서 영업과 관련된 비유동 자산 같은 것들도 필요한 거고요. 따라오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나의 영업을 굴려가는 건데, 그러다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으면 기업들이 갑자기 뻘짓을 하기도 하죠. 갑자기 저기 충남에 땅을 산다거나, 또 상관없는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거나, 혹은 뭐 주음지가 발행한 회사채를 산다거나, 이런 뻘짓도 하게 돼. 그 뻘짓을 하게 되면 걔네는 나의 영업과는 관련 없는 비영업 쪽에 자산도 생기는 거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이런 나의 영업과 관련 없는 자산들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구분 좀 해볼게요. 회계에서는 매입 채무 같은 혹은 미지급 비용과 같은 애들도 부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은 애들도 부채라고 하죠. 재무관리에서는 부채라고 안 하거든요. 타인자본이라고 그래. 재무관리에서의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남에게서 꾸온 돈을 타인자본이라고 얘기해요. 남에서 꾸온 돈을 타인자본이라고 그래. 회계에서는 모두 다 부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걔네는 성격이 틀려요. 매입채무, 미지급금 이런 애들은 남에게서 꾸온 돈이 아니죠. 단지 대금의 지급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잠깐 생겨있는 부채야. 반면에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은 계정 과목은 진짜로 돈 필요해서 남의 돈을 꾸온 거죠.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이 남의 돈 꾸온 거 얘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지. 단지 대금 지급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잠깐 부채로 잡혀있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얘네들은 타인 자본으로 보지 않아요. 꾸온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 그러면 재무관리에서는 이런 남에게 꾸온 돈이 아닌 부채인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 비용 얘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 걔네는 타인 자본으로 보지 않고요. 여기 있는 나의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액으로 파악을 하게 돼요. 걔를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자는 포인트는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타인 자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주주한테 투자받은 돈, 타인 자본은 채권자에게 꾸온 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인 자본을 하게 되면 걔는 남에게서 꾸온 돈만을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자산 쪽에 있어서 자산 쪽에서는 크게 두로 나눴을 때에 나의 영업활동에 쓰이는 자산이 있고요.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영업과 상관없는 뻘짓한 자산도 있어요. 라고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우리의 주 관심은 이쪽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관심은 우리의 영업활동에 쓰이는 자산 이쪽이 우리의 주 관심이야. 일단 이렇게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 쪽 두 가지로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자산 쪽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돼요? 자, 여기서 말했던 전체주 관점은 재무관리 쪽에서 하는 다루는 얘기인 자본의 조달과 운용. 조달은 타인 자본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조달. 전래 자금을 운용한다 하는 것은 나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한다. 이게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다. 자, 저희 책 3페이지를 보면요. 3페이지 일단 서론이고 1절에 재무관리에 의해서요. 1번 재무관리의 정이 나와요. 크게 둘로 나눴을 때에 기업 재무론과 금융투자론 구분된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딴 거는 외울 거 아니야.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래쪽에 2번 재무관리 기능에서 우리 B에서 보여주고 있죠. 대변에는 자본의 조달, 차변에는 자본의 운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넘어와 4페이지에 가로 1번 자본의 조달, 가로 2번 자본의 운용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냥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 앞으로 외울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외우고 있고 뭐 이러지 마. 한 번씩 보고 넘어가세요. 자, 아래 2절에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재무관리 목표라는 것은 우리 재무관리,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인 기업 재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고 운용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라는 게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때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 기업 이익의 극대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기업 이익의 극대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잘 읽어보면 이런 기업 이익의 극대화는 우리 재무관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업 이익 극대화는 재무관리 목표가 아니다. 아직 경제학 시작 안 했죠. 경제학 이런 데에서는요.
기업의 목표를 이익 극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시만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기업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기업 이익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기업의 이익은, 회계적인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 총 이익도 있고, 세전 이익도 있고, 당기 순 이익도 있고, 총 포괄 손익도 있고, 거기다 주당 이익도 있고, 이익 극대화하면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은 거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당기 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당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건지 그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런 이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파악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 순이익으로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그런 회계적인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회계처리 방법에 여러 가지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들이 많죠. 뭐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선입선출, 뭐 개별법, 평균법, 뭐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뭐 이준체감법 등등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이 많아요. 그때 내가 어떠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순이익은 달라져 버리죠. 자, 해서 그런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들이 많다. 더불어서 어떠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했다가 그 이후에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기도 하죠. 회계 변경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회계 변경을 해버리면 실질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회계적인 수치는 달라져 버리죠. 자, 그러한 회계 변경도 가능하다. 더불어서 우리 회계로부터 배우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 있죠. 우리 회계적인 이익을 계산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모두 다 반영되나요? 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